네, 잘 쉬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우리가 계산 작업을 먼저 해봤잖아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문제 멘트가 없으니까 어렵더라. 문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옆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제 기본 작업은 우리가 안 할 거고요.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험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기본 작업 1번 먼저 하고 기본 작업 1번은 통과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분석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하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5번 6번에서 시간들을 훅 줄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계산 작업에서 넉넉하게 쓰시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이제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론이든 실기든 자격증 과정은 3번 정도를 최소 봐라.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문제를 요렇게 해주지만 저희가 앞서 공부한 부분이 기출 유형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푸실 때는 기본 작업 2번만 쭉 10개를 푸세요. 기본 작업 3번 10개 푸시고 분석 작업 1번 10개 분석 작업 2번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문제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맥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여기 보시면 A1에서 F 영역 설정하고 여기까지를 1번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여기까지를 2번으로 작업할 거고 요거를 3번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때 자, 요거는 저는 요렇게 단축키를 써도 되고요. 요 글꼴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이용하시면 여기 글꼴 요걸 누르시면 바로 넘어오니까 물론 뭐로 써도 된다요. 컨트롤 1번을 누르셔서 해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아서 하실 때는 시작점, 쉬프트 끝점.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되지만 바로 여기로 와서 요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글꼴 있습니다. 도듬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도듬 가나다라로 되어 있으니까요. 도듬 채와 도듬은 다르니까 구별해 주셔요. 크기는 여기서 직접 범위 잡고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요렇게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행 높이는 1번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행 높이 여기 보시면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지요. 자, 엔터 쳐주면 요렇게 24가 행 높이가 24죠. 요렇게 진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4, 5, 6, 7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8, 9, 10, 11, 12 11 4개 그 다음에 12, 13, 14, 15 요렇게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요 영역에 대하여
요렇게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고 컨트롤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서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여기서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걸 잡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누르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걸 누르시면 한 번에 되잖아요. 그죠? 요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단 요 녀석만 해서 여기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이 컨트롤 키 누르고 범위 잡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죠. 여기만 먼저 잡고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빗자루, 서식 복사라고 하는 빗자루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만 누릅니다. 왜 한 번 누른다고요? 연속적으로 쭈루룩 있으니까요. 한 번만 누른 다음에 여기 중급에서부터 빗자루를 쭉 쓸어주시면 알아서 4개 전체를 똑같이 병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병합 풀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만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빗자루가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더블 클릭 안 하시고 한 번만 딱 찍고 요 중급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쓸어줘요. 그러면 알아서 한 번에 병합을 딱 끝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요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시간이 한 10초는 줄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Shift F3 누르고 글꼴 스타일은 이건 여기서 하시는 게 편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는 페인트 통의 옆에 V자 모양 누르셔서 표준 색에 연한 녹색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한 녹색으로 지정하시오. 그 다음에 C 3번의 등급을 C 3번의 등급이라는 애를 클릭을 하나 하고 수식 입력 줄에 가서 클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를 한자만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환 눌러주시고 요렇게 바뀌었지요. 그 다음 F5에서 F15번 범위를 잡아주시고 숫자 뒤에 명을 표기하시오. 예를 들어 0이 왔을 때도 0명, 25가 오면 25명. 자, 이럴 때는요. 여기서부터 1번 범위를 잡았죠. 자,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옵션 단추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 그리고 여기 있는 요 0, 요걸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다운표 찍고 명 요렇게 한다는 것은 0이 들어와도 0명이라고 글씨를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0이 들어오면 0명, 숫자가 들어오면 0은 버려지고 숫자가 실제로 들어가서 화면에 표시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눌러서 여기에는 0 찍은 다음에 뒤에 다운편에 명 이렇게만 쓰셔도 요렇게 나타내 준다는 뜻입니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A3에서 F5번 그러면 A3이 여기고 F15번이 여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시작점을 찍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아니면 지금 여기서 3번에서 요 작업을 딱 하고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A를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A예요. 자, 4번을 작업하고 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지금 이 영역에 연관되어 있는 범위를 한꺼번에 쏙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범위 잡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죠. 자, 요렇게 해줬고 컨트롤 A 누르시면 여기 전체를 잡습니다. 여기에 와서 모든 테두리 한번 전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요렇게 눌러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엄청 빠르게 되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기본 작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상공물류센터의 지역별 관리푸드 현황, 관리 현황에서 면적이 900 이상이면서 여기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00 이상인 여기까지 요것이 조건 하나, 여기 조건 또 하나, 조건이 두 개인데요. 조건이 1번, 조건이 2번 이렇게 되고 이면서로 됐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면서라는 뜻은 AND 조건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조건은 A20에서 B21까지에다 놓으시오.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면적 제곱미터와 근무 인원을 둘이 나란히 컨트롤 C, A20번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여기에다가요, 부등호 이상이면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9000. 탭키 누르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마우스 쓰시는 것보다 이런 거 쓰실 때는 탭키 눌러서 이동을 하시는 게 방향키나 탭을 누르시는 게 더 빠릅니다. 300 이상인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합니다요. AND가 뭐뭐이면서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나란히, 만약에 이거나 또는 그러면 요 녀석이 요렇게 돼서 오화 조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 나란히 붙어 있는 AND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누구만 가져오시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다 갖고 온다는 뜻이니까요. 예, 다 갖고 온다는 뜻이니까 일부 필드를 복사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 자, 자동 필터는 여기 깔때기를 누르고 하시는 거고, 고급은 마우스가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 여기에서 놓든지 여기에 놓든지 아무데나, 이제 우리가 요만큼 했으니까 데이터 있는 이 사이 중에 아무데나 찍고 누르시면 됩니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한다요? 첫 번째, 다른 장소의 복사. 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이때 꾹 눌러주시면, 여기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예, 아, 내가 원하는 범위가 선택이 됐구나. 조건 범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빼놨잖아요. 여기에 요렇게 요 범위를 잡습니다. 복사 위치는 여기에 보시면 A24부터 시작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복사 위치 찍고 여기 박스에 마우스를 꼭 찍어 주시고 A24 시작점만 찍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줄줄줄줄. 여기다 놓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슉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슝슝슝슝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자, 900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인 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시트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요?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십니다요. 그렇죠. 예, 요거 누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을 해야겠지요. 분석 작업. 자, 두 번째 분석 작업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 보시면 교재는 2-141페이지 분석 작업 1번입니다. 목표값 찾기네요. 자,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여 영등포의 판매액이, 영등포의 판매액입니다. 자, 여기에 와서 보시면 영등포점이 여기 있고요. 판매액이니까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950만 원으로 바뀌면 주문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문량은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가 얼마로 바뀔래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럴 때 목표값 찾기는 일단 얘가 바뀜에 따라 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꿔야 되는 애에 놓고 출발을 하시면 편합니다. 목표값 찾기는 어디로 갑니까요? 우리가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라는 메뉴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 가시면 목표값 찾기 여기에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자, 마우스를 출발할 때 아예 여기다 놓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하면 여기 데이터가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놓고 바꾸어야 될 950으로 바꿔야 될 여기에 놓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러면 딱 들어왔죠. 예. 자, 찾는 애는 누구? 내가 바꾸려고 하는 요 녀석을 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500000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주문량을 뭐로 바꾸면 되겠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꿀 셀은 요 녀석 영등포점의 주문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줘.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내가 여기를 950만 원으로 바꿨더니 얘가 475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표값 찾기 찾는 것은 9500000 마우스로 찍지 마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그 다음 갈 준비가 되거든요. 얘가 얼마로 바뀔래? 그랬더니 450이었던 애가 950만 원을 바꿔주면 475로 바뀌더라. 주문량이. 예. 다시 말하면 주문량이 475가 되면 판매액이 950만 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가봤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는요.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 역시 시나리오도 어디에 있다요? 시나리오도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도 가상 분석에 데이터 빼먹었네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얘는 첫 번째가 이름 정의를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시면 자, 이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얘가 바뀜에 따라 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B14번 셀 요거네요. 요거를 이익률로 바꾸시오.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요렇게 이름 쓰려고 하는 애와 요 필드 이름이 같을 땐 둘이 같이 범위를 잡고 수식에 여기에 보시면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누르시고 왼쪽 열이 돼 있잖아요.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이름 정의에는 끝났습니다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BF11번 클릭해서 여기 이름 상자에 이익금액 합계라고 하는 애를 써주시면 여기 눌러와서 보시면 이렇게 얘 하나 이렇게 누르면 얘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표값 할 때도 얘가 바뀜에 따라 얘가 얼마나 되게 이거잖아요. 얘도 얘가 바뀜에 따라 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얘를 1번으로 설정을 할 것. 이름 정의를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선택을 해주고 작업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 20%가
다른 지원하는 30%나 10%로 바뀌었을 때 요 이익금의 합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놓고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왔습니다. 자, 여기에 왔어요. 여기 상태에서 자, 일단 추가를 하나 누릅니다요. 추가. 자, 여기에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인상. 오타 나면 안 되고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익률 인상. 그 다음에 탭키 누르면 여기로 떨어져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지금 현재 20%인데 얼마로 바꿀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3 쓰셔도 되고요. 30% 편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추가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이익률 인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0.1 이렇게 쓰셔도 되고 10% 이렇게 쓰셔도 돼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확인. 그래서 이익률 인상, 이익률 인하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약이라는 애를 누르시면 돼요. 요약은 분석 작업 2번, 지금 요 분석 작업 2번에 왼쪽이니까 앞이란 뜻이에요. 왼쪽이니까 앞에 나오게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애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 셀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2번 앞에 2번 앞에 요렇게 나왔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20%일 때 값은 이만큼, 현재가 이만큼인데 이익률 30% 했을 때는 2천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얘는 2천만원이 떨어진 거죠. 요렇게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트 매크로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인데요. 얘를 조금 작업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차트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놓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메뉴를 잘 못 보셔서요. 메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요렇게 놓고 조금 움직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보시면 매크로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 그랬어요. 셀 포인터는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가 작성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안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 이 소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와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총점, 여기 부분에 총점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총점을 계산하는데 요렇게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여기에 결과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썸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 바깥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이번에도 원래는 이제 개발도구로 가서 하잖아요. 개발도구로 가서 해도 되는데 이번에도 요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상태 표시줄에 있는 요 녀석이 매크로 기록 개발도구 눌렀을 때 요거랑 동일한 거예요. 생긴 그림이. 그래서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요. 자, 요걸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왔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총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부터 움직이는 마우스의 선택 기능들은 모두 기록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놓고 자, 손으로 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홈으로 가서 아니면 수식으로 가서 여기 자동 합계 누르시고 알아서 범위 잡았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쭉 끌어도 돼요.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십시오. 더블 클릭해도 되고 쭉 끌어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셔도 되고 편하신 거로 느낌이 딱 와닿는 거로 여러분 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요. 끝냈고 다른 데 찍고 가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다른 데 찍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기록 중지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에 B12번에서 C13번 영역에 대하여 B12번에서 C13번이니까 요만큼이죠. 여기에 대하여 개발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지요. 양식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을 눌러서 Alt키 누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고 요 정도 딱 안 붙여도 자기가 알아서 셀 구분선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총점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들어왔고요. 글씨는 블럭을 안 잡고 클릭도 하지 말고 그냥 총점으로 텍스트는 총점으로 입력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점이라고 쓰면 알아서 지우면서 들어갑니다요. 총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지워주고 계산을 한 것은 지우고 요거를 매크로 연결 단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진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매크로 가보겠습니다. A2에서 G2 영역에 대하여 셀 스타일입니다. 셀 스타일에 녹색 강조 6번으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A2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홈에 가시면 여기에 자, 셀 스타일이니까요. 셀 스타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여기에 스타일, 요게 셀 스타일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요걸 쭉 아까 늘리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 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녹색이 여기에요. 강조 6에 갖다 대면 녹색 강조 6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검정색의 흰 바탕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자동으로 전체를 다 세팅해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해주고 매크로 이걸 안 눌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 매크로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라고 하랍니다요. 확인 눌렀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 잡았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강조 6번 누르고 밑에 내려서 찍으시면 더 편하실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그냥 두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22에서 F13이에요. 22에서 F13 범위 잡아주고 삽입의 도형의 오각형은 요 녀석이 화살표 오각형이잖아요. 화살표 오각형 클릭하시고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잡아주면 딱 이렇게 붙습니다. 글씨부터 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개발도구에 있는 요 녀석은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단추 요거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만들면서 딱 놓는 순간 매크로 연결을 하라는 거고
여기에서 쓰는 삽입의 이거는 도형도 연결할 수 있고 뭐든지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이 사람이 뭐와 이 도형을 연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는 셀 스타일로 해주고, 자 여기 보면 셀 스타일로 넣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시오니까요. 오른쪽 버튼 요만큼에서 누르시면 돼요.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확인 눌러주시고, 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으시고요. 아까 했던 홈에 가셔서 스타일을 다른 거로 바꿔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랬다 요걸 눌러주시면 내가 원했던 스타일로 바뀐다는 뜻이죠. 요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됐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차트 작업 넘어갑니다. 자, 차트는 아래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건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좋을 것 같죠. 예, 제가 이것도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하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중요한 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차트, 당구장 표시 나온 거 꼭 신경 써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됩니다. 요거 봐주셔요. 자, 일단 부서가 영업부인 출장비와 교통비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요거는 필요 없단 소리지요. 요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영업부인 사람들만 나오도록 해달래요. 예를 들어서 총무부나 얘네들은 필요 없다는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일단 클릭을 하시고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차트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요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애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요 녀석이잖아요. 요 체크를 풀어도 채점을 해봤는데 답이 되더라고요. 이번 회차에는 이렇게 하고 채점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개만 나왔지요.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전, 여기 보내 관리부, 기획실, 관리부, 총무부 얘네들은 표시를 안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칙을 없애주면, 체크를 풀어주면 되는데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 행렬 전환을 해서 얘를 제거를, 얘 필요 없어 제거, 김우연이 필요 없어 제거, 김학주도 필요 없어 제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유현재도 필요 없어 제거를 하시고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행렬 전환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교통비와 출장비고, 그 다음에 영업부 사람들만, 여기 보시면 박상범이, 박은수, 그 다음에 배민석이, 오재석이, 용선이, 이소은이, 요렇게 영업부 데이터들만 나왔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색깔은 여기는 이 색인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 클릭하신 상태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여기 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데이터 범위를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트 디자인으로 와서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1번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재결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 데이터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열의 요 녀석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위치를 안쪽 끝에 놓으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저는, 자, 배민석이니까 여기죠. 얘의, 요소니까 배민석, 요렇게 보시면 두 개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 일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찍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찍으십니다요. 그래야지 요 녀석만 선택이 돼요. 요렇게는 안 됩니다요. 따로따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세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가시면 여기에 안쪽 끝에 라고 나올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고 여기도 다시 한번 찍고 한 번 더 찍고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요렇게 해서 2번 작업 끝났습니다. 3번 제목은 그림과 같이 하시고 그림과 같이 하고 여기에 도형 스타일에서 윤곽선 요거를 작업을 하래요. 자, 그러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역시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에 차트 우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영업 조기를 블록 잡고 하시면 나중에 다른 걸 응용할 때 안 되니까 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자동으로 전체가 돼요. 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식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차트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차트와 관련된 얘기만 나옵니다. 요 도형과 관련된 얘기는 도형 서식, 서식으로 가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가보시면 자, 파랑색 강조 1 보이시죠? 색 윤곽 여기에 파란색 강조 1인데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거죠. 테두리로 돼 있으니까 요 녀석입니다. 자, 얘는 지금 제가 요걸 선택했다가 다른 걸 본 이유가 얘는 여기를 보시면 이 안쪽에 면색도 채워집니다. 채우기 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채우기 색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윤곽선만 파란 테두리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새로 유형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꼭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끝이에요. 3번 전체 계열의 겹치기는 계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계열은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찍어요. 요거를 그리고 저는 오른쪽 버튼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은 여기 보면 계열 서식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다시요. 계열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건 얘가 계열입니다. 얘는 출장비 계열, 얘는 교통비 계열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서식이라고 나옵니다요. 그래야 계열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요. 그럼 오른쪽에 요게 계열 서식 옵션이에요.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겹치기는 0으로 블록을 슉 잡으시고 0. 그 다음에 80% 블록을 슉 잡으시고 80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요. 자, 요렇게 겹치기를 만들어서 80% 작업을 해놨습니다. 약간 겹쳤는 거 보이시죠? 0으로 해주고 80으로 해주고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테두리는 여기 바깥에를 찍으시면 돼요. 이게 차트의 테두리예요. 테두리에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게 차트 영역이야. 그러면 테두리를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 테두리 테두리인데 여기에 보면 네온이라고 나왔네요. 테두리에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효과에 가보시면
네온의 OPT, 네온의 테두리는 파랑색 보이시죠? 네온 PT, OPT 파랑일, 파랑, 네온 OPT 파랑 강조색 1이라는 네온 효과를 주시오. 요렇게 들어오란 소리예요. 이 테두리로 가시면 테두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차트 영역에 대한 테두리의 네온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효과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와줘야 돼. 요런 뜻입니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요 녀석 미리 보기에서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OPT, 네온, OPT 파랑일 요렇게 간다는 뜻입니다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예, 일단 요렇게 해서 오늘